서재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지우입니다. 여러분은 이따금씩 막연한 불안감에 온 마음이 휩싸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지 알 수 없고 모아놓은 돈은 넉넉하지 않고 당장 내년, 아니 다음 달은 수입이 어떻게 될지 계산이 서지 않고 카드값, 대출금, 이러다 혹시 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걱정거리는 수없이 많고 그 걱정거리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까지도 잘 해왔잖아 라고 애써 좋은 생각을 내어보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럴 때면 그동안 열심히 읽어둔 자기계발서의 긍정 확언들은 의미 없는 공허한 주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걱정들이 정말 눈앞에 닥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저 앞으로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야,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근거 없는 걱정, 그러기에 말 그대로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여기 막연한 불안감이 극심했던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티베트의 어린 동자승이었는데요.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남들 앞에서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스님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죠. 막연한 불안감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조언 역시 숱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금세 심장은 두근두근, 그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 혼자 있고만 싶었대요. 이 어린 스님은 자신이 평소 존경하던 노스님 살자이 림포체에게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문제를 꺼내놓았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자, 이 따뜻하고 현명한 노스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어린 동자승을 훗날 세계의 전역을 여행하며 가르침을 펴는 큰 스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뒤바꿔 놓은 위대한 가르침. 그것은 문제를 기꺼이 초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용계의 민규르 림포체의 글 함께 읽어볼게요. 살자의 림포체는 내 속에 있는 말이 다 바닥날 때까지 귀 기울여 듣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티베트는 멀고 외딴 길들로 가득하다네. 특히 마을이나 동네가 별로 없는 산악지역에선 더욱 그렇지. 여행길은 늘 위험해. 산적들이 동굴이나 길가 바위 뒤에 숨어있기 마련이거든. 불쑥 뛰쳐나와 공격을 가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떠난 여행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야. 허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하거든. 물론 무리를 이루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무리가 충분히 크다면 산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방법이 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해. 왜냐하면 산적들은 대개 큰 무리를 이룬 여행자들을 더 덮치려고 하거든. 때로 사람들은 호위대를 고용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건 역시 크게 성공을 거두진 못하지. 왜냐하면 산적들은 언제나 더 난폭하고 또한 더 좋은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말로 현명한 여행객들은 산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과 거래를 하지. 자,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의 호위대로 고용할 수는 없겠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여행이 끝난 지점에서 더 주겠소. 이 방식대로 하면 어떤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으며 당신들도 우리를 뒤쫓아와 단순히 강탈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오. 어느 누구도 당신들을 산에서 내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덜 위험할 것이요. 우리 역시 덜 위험하고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어떤 호위대보다 당신들이 더 강하고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만일 당신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호위해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당신들은 머지않아 여행자를 강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이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림포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가 이해했는지 보려고 기다렸다. 내 얼굴 표정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인상을 준 게 틀림없었고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대의 마음은 멀고 외딴 길이라네. 그리고 그대가 설명한 모든 문제들은 바로 그 산적들이지. 그들이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대는 여행을 두려워하는 거야. 문제들은 항상 그대보다 커 보이고 강해 보이기 마련이거든. 가장 좋은 선택은 저 현명한 여행자처럼 되는 일이라네.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과 함께 가도록 초대하는 것이지. 두려울 때 그 두려움과 싸우려고 시도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말게. 그것과 거래를 하는 거야. 이봐, 두려움.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 나의 호위대가 되어줘. 내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내게 보여줘. 만일 그대가 이렇게 여러 차례 한다면 마침내 두려움은 단지 여러 경험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왔다가 가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지. 그대는 두려움과 함께해도 편안하고 어쩌면 그것을 그대가 가진 마음의 힘을 인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 그토록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그대의 마음은 틀림없이 매우 강력한 것일 테니까. 두려움 같은 강력한 감정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때 그대는 그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되지. 그대의 문제들을 호위대로 고용할 때 그것들은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야. 그것들이 아주 사납다면 딱 그만큼 그대가 강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셈이지. 그렇습니다. 불안감은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감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불안감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도 감정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생명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과 즐거움 같은 플러스의 감정이든 불안과 걱정 같은 마이너스의 감정이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로 지점에서 움직인 딱 그만큼이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이건 플러스 감정이야 라면서 환영하는 딱지를 붙이고 저건 마이너스의 감정이야 라면서 애써 제거하려고 저항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감정에 좋다 싫다 딱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감정이 느껴지는 딱 그만큼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동하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과 걱정에 저항하는 대신 그 감정을 향해 이야기를 건네보세요. 자, 불안이여, 그대 걱정이여, 그대들을 나는 환영합니다. 그대들의 커다란 힘을 환영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없애려 애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들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불안, 걱정 그대들이여 부디 사라지지 말고 그 커다란 힘으로 내 곁에 여기 오랫동안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에너지 자체를 느끼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을 때 불안과 걱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가슴 언저리에서 막연한 든든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유 없이 자신감이 솟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잘 헤쳐나가겠지라는 안도감이 들고 뭐 어떻게든
안 되겠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막연한 든든함으로 바뀌는 마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문제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가 내 가슴을 뒤흔들어 놓는 그 진동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 진동이 우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유도 선수가 상대방의 힘을 부드럽게 받아서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라 여겼던 것의 에너지를 우리의 에너지로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서재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오늘은 겁쟁이 스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어준 가르침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쓰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제우의 서재 한재우 드림.